시작합시다. 솔루션이 되는 중간고사는 모르는데 국어 시험을 안 본다고 중간에 표현한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시작해보자. 일단 이거 내용은 주장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그 중3 정만. 네. 아 여기 200반에서 어서. 제 1이 여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어서 특사모 교재 있니? 네. 있어? 네. 그거 휴대폰 조심하고 편한 데 앉으세요. 재윤이지 그거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돼서 네. 이거 살짝만 흔들려도 난리 나니까 선생님 생각한테 재윤이가 한 칸 앞으로 와줄래? 고마워. 그리고 휴대폰 내주시고 주간 테스트 봐야죠 재윤아. 네. 이거 이제 시작하세요. 휴대폰은 저기 내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스트 시간은 15분 드릴게요.
말려주세요. 진짜이니? 우리 재윤이는 몇 문제 남았어? 저한 세 문제 남았네요. 좀 시간 쓸 테니까 빨리. 재윤이 다 했으면 빨리 주세요. 말씀하세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선생님이 정답 띄워줄 테니까 다른 친구 한 거 채점해 주시고 틀린 거 있으면은 틀린 거 정답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따 이거 다 하고는 과제 검사하게 특성을 이제 꺼내시고요. 시작할게요. 글씨가 좀 작죠?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1번, 2번은 둘 다 동그라미, 3, 4, 5번 다 X,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5개는 바꿔가면서 OX, OX, O, OX, OX, O. 됐니? 11번부터 15번까지 5개 OXX, OX, OXX, OX. 됐어요? 16번 니은 디귿, 17번에 1번은 건너, 2번은 배웠다 뱉다, 18번 기억 니은 디귿, 19번에 오, 20번에 1번에 비읍, 2번에 리을, 3번에 지읒, 4번에 기억, 5번에 이응, 6번에 시옷, 7번에 미응, 8번에 미응, 9번에 디귿, 10번에 치읓.
100점 만점에 틀린 거 몇 점짜리인지 해서 100점 만점에 빼서 정답 적으시고요. 먼저 선생님한테 주세요. 둘 다 일단 통과했습니다. 여기 통과 기준이 선생님의 의지와 다르겠다. 뭐냐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더라고. 둘 다 통과야. 과제 검사해보자. 3주차 과제 검사. 근데 저 어제 책을 봐가지고 과제를 못했어요. 어제 책을 받았어? 네. 저 신입생이니? 아직 외신에서 아, 알았어. 자, 우리 오늘은 4주차인데 그러면 우리 지은이가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이게 무의미한데? 아, 네. 일단 3주 다들 숙제 검사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95쪽부터 우리 과제였죠? 맞지? 95쪽 과제 검사 여기서부터 정답 맞춰보세요. 됐습니까? 네. 니 네. 데려간다. 지금 위로 다시. 지금 이게 화면이 이상하다 껐다 다시 켠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일 1번에 숫자 안 보이는 정답은 3번이고요. 다 됐으면 말씀하세요. 잘했어요.
2번에 4, 3번에 4, 둘 다 4번. 됐어? 4번에 1 5x555 연결하는 두 번째 됐습니까? 네. 됐나요? 됐어요. 됐니? 네. 1번에 1 다 됐으면 말씀하세요. 잘했어요. 2번에 2 됐어요. 재윤이도 됐어요. 네. 3번에 3 됐어? 네. 네. 4번에 3번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이제 문학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여기 이거부터 해야 되죠. 네. 여기 몇 쪽이냐? 115쪽. 낼게요. 내린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작품을 설명해 줬죠? 추가로. 네. 안 했나? 지금 안 했니? 그런 것 같아요. 해줬던 것 같은데. 내가 문제는 안 풀어줬나? 근데 기본 진도는 다 나가고 시간이 남아서 추가로 더 해줬었잖아. 일번에 2, 2번에 4 됐어요? 네. 3번에 4 됐니? 네.
진행됐어? 네. 1번에 백바람, 2번에 땅신, 3번에 범종, 4번에 불용성, 5번에 없어 모자라, 6번에 대사상물, 7번에 둘 다 마음, 8번에 액체 굿, 10번에 계획 의도,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2, 13번에 1, 14번에 4, 15번 근데 문법 5번까지 수업했죠? 진호야 그치? 127쪽 5번까지 했고 128쪽 1번에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3 됐어요? 네. 5번에 4 됐어? 네. 선생님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됐니? 네. 6번에 4, 7번에 3 6번에 몇 번이요? 6번에 4 넘버 4일걸? 6번에 넘버 4, 7번에 넘버 3 됐어요? 뭐지? 됐니? 네. 8번에 4 옆에 이거 하시고요. 9번에 5 됐니? 네. 지은이 됐어? 네. 10번에 2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자기 채점한 거에서 이해 안 가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사주 수업 나갈 거예요. 사주차. 일단 여기 PCR의 원리와 특성 136쪽부터 할 텐데 선생님 화장실 1분만 다녀올 테니까 한번 136쪽 잠깐만 읽어볼 거라. 알겠지? 네.
재윤이는 이거 특사모 수업 처음 듣는 거야? 네.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전체를 다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이거 교재는 커리큘럼 체계적으로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 때 해줘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너가 과제로 해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 알겠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가야 될 부분 당연히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해주면 더 해주지 덜 해주진 않을 거고 나머지 이제 안 한 부분은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다다음 주 10월 11일 날 올 때까지 다 과제로 너가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제목이 PCR의 원리와 특성인데 너희들 혹시 PCR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나요? 이거 처음 들었을 리가 처음 듣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이쪽 분야에는 문외한이지만 난 이거 PCR 들어봤어. 언제? 우리 2020년인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몇 년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 엄청 많았잖아. 그때 우리 이제 다 PCR 검사기에서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할 때만 그 코로나 현장에 그거 하는 데 있고 거기 가면은 막 간호사들이 막 어떻게 하고 막 솜 같은 거 명호같이 생긴 거 코에다가 깊숙이 막 집어넣잖아. 그러고 나서 환장했잖아. 기억나요? 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PCR 검사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PCR 검사가 아니 나 그런가 보다 뭐 당연히 의학적인 분야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은 지금까지 코로나는 걸릴 적 없는데 뭐 감기 검사를 많이 알아봤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PCR을 개발한 이 PCR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문단부터 보시면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여기서 뭐 멀리스에 누가 상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PCR을 개발한 어떤 가치나 의의가 뭐냐면 염기서열을 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의 DNA를 가지고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이 PCR의 가치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 PCR이라는 것의 구성 요소를 지금 이 PCR의 구성 요소를 분석의 설명 방법으로 지금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PCR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그리고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PCR이라는 것은 이 4가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필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당연히 그 밑에 나오겠죠. 주형 DNA 1번 나왔고요. 그리고 2번 프라이머는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3번 DNA 중합효소는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4번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위 개념을 이루는 하위 구성 요소 개념을 나열하면 그 하위 구성 요소는 반드시 이렇게 할 때도 있어. 한 문단에서 상위 개념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하위 개념을 나눌 때 그 각각을 하나의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글이 가능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상위 개념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그 다음 문단에서 쭉 설명하고 두 번째 거를 그 다음 문단에서 쭉 설명하고 세 번째 거를 그 다음 문단에서 쭉 설명하고 네 번째 문단을 그 다음 문단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글을 마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각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여기서는 지금 이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이 나온 각각에 대해서 지금 개별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형 DNA라는 거는 시험 대상, 트라이하는 대상이 나온 시료로부터 추출해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돼. 다시 말해서 이중 가닥 DNA는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거야.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증폭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중가닥 DNA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이중가닥 DNA가 있다는 전제 하에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대. 알겠습니까? 다음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 앞에서 언급한 이 표적 DNA 즉 주형 DNA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인 표적 DNA의 일부 누굴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바늘가닥 DNA래. 그래서 거기 다음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바늘가닥 DNA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짧은 바늘가닥 두 개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가 있으면 이것의 시작과 끝에 이 짧은 가닥 DNA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DNA 중합 요소는 하는 역할이 복제야. 다시 말해서 DNA가 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DNA 중합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을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하면 이중가닥 DNA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첫 번째 문단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화학이나 생물 분야의 개념이 여기 지금 되게 많이 나와서 PCR 그리고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요소,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개념 정의된 부분을 너희들이 표시해놓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Understand?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그럼 이렇게 쓰이는 PCR의 과정은 어떠냐? 다시 말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스텝 1, 스텝 3, 스텝 4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전통적인 PCR 과정이 이 5단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뭐냐? 이후 각각의 단일가 아까 우리가 단일가닥 DNA가 프라이머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1분단에서 그 단일가닥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요소가 아까 하는 역할이 복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개념 밑줄 쳐야죠. 일정한 시각 동안 진행되는 이 복제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이 2배씩 증가한다라는 거는 곱하기 2라는 거야? 아니면 2의 n승이라는 거야? 2배씩 증가한다는 거야. 사이클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거는 계속 2씩 곱하는 거야? 아니면 2의 n승이라는 거야? 2의 n승이라는 거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16이 되는 이런 제곱의 개념으로 DNA 양이 증가한다. 되셨어요?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이 되면 PCR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코로나 검사라고 보시면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가닥으로 분리해서 그 코로나가 걸렸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중합요소에 의해서 그 면봉에 코에 집어넣은 면봉으로 DNA 하나 나온 게 두 개로 생기고 그게 이제 복제 과정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만큼 복제가 돼서 2의 n승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코 속에 집어넣은 면봉에 있는 DNA가 2의 n승으로 증가해서
코로나 판별 여부를 충분히 판정할 수 있을 만큼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소용하면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PCR 과정이 이렇게 종료가 되고, 전통적인 PCR 과정에서는 이 최종적인 5번 과정까지 마친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해서 색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코로나면 빨간색으로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코로나가 아니면 주황색으로 색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발색 과정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해 갔나요? 다음 3번 문단. PCL은 이번에서는 전통적 PCR의 설명 방법을 얘기했다면, 3번은 이제 실시간 PCR이라는 전통에서 사용했던 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PCR이라는 설명 방법, 판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아까까지는 그냥 판별 여부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판별 여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양까지 알 수 있는,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퀀티티까지 알 수 있는, 양까지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개발로 이루어졌는데, 전통적인 PCR 아까 이 문단에서 5단계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있었죠. 그런가요? 그거랑 똑같이 실시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념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비문학에서 반드시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우리 지는 재윤이 공통점은 실시간 PCR은 전통 PCR하고 동일하지만, 아까 우리 전통 PCR에서는 사이클마다 이제 그 증폭된 양이 충분하면 사이클이 멈춰지고, 전통적인 PCR에서는 형광물질을 묻혀서 색이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별을 했잖아. 근데 사이클보다 발색 반응이 이어나도록 해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이 실시간 PCR은 그 DNA의 증폭 여부를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때그때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전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되게 정말 뭐 두드려 맞은 거 같고 힘드네, 참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검사 받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실시간 PCR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 바로 가면 바로 그 순간의 나의 상태를 그때그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아까 전통적인 PCR 과정에서는 형광물질만 있으면 됐지, 이 문단에서. 근데 우리가 실시간 PCR에서는 전통적인 PCR에서 필요한 형광물질 말고도 어떤 발생 물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면, 필요한 추가 발생 물질이 뭐냐면, 형광물질 말고도 여기 보면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혹은 형광 표식 탐지기라는 것이 바로 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발생 물질의 두 가지 경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PCR에서 형광물질 외에 추가로 발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종류인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이중가닥이 DNA에 결합해서 발생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에 결합해서 발생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할 수 있다. 다음 별표 치세요. 다만 우리가 이런 역접의 접속사 다음에 필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 however, but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은 비단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비문학 지문을 보더라도 하지만 그러나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반드시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랑 형광 표식 탐지는
전통적인 PCR에서 발색되는데 필요한 형광물질 외에 추가로 실시간 PCR에서만 필요로 한 거잖아. Understand? 그래서 이 실시간 PCR에서만 필요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특이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전통에서 말한 형광물질은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만을 알 수 있는 DNA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이중가닥에 DNA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얘만의 특징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 가닥의 이하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해서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발색이 일어나기도 한데, 그럼 이 말인 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PCR에서는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발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상문단에서 지금 말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실시간 PCR에서 전통적인 PCR의 형광물질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물질 중에 첫 번째 물질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를 말했다면,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또 하나 추가로 필요한 물질 형광표식 탐침이라는 물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더 있는 거래. 다시 말해서 형광표식 탐침은 아까 형광물질은 전통 PCR에서 바르는 거였는데 이거 플러스 그리고 이걸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같이 있는 단일 DNA 발판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대. 됐어요? 그래서 PCR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아까 우리 전통적인 PCR에서 프라이머가 표적 DNA에 결합한 것처럼 이 형광 표식 탐침도 표적 DNA에 결합한다. 됐어요? 이후 D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일어나는 경우는 전통적인 DNA에서도 전통적인 PCR 방법에서도 일어났던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실시간 PCR에서 일어나는 탐침은 단순히 그냥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표적 DNA와의 결합을 끊어지고 분해하는 과정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텝 1, 스텝 2는 실시간 PCR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형광 표식 탐침이 표적 DNA에 결합하고, 두 번째 과정이 이 형광 표식 탐침이 DNA와의 결합을 끊어지고 분해시키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지금 이 단일가닥 DNA 단편에는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결합했는데, 이번에는 결합한 그 DNA가 끊어지고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스텝 2에서 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그때 형광 물질이 발생되며, 네 번째 단계가 그때 표적 DNA가 증가해서 이를 바탕으로 지금 선생님이 계속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비드-19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코비드-19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형광 표식 DNA는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표적 DNA에만 특이하게 결합하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정확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문단.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실시간 PCR에서 첫 번째 발색도는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대. 다시 말해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이 많을수록 발색도도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수준의 발색도, 다시 말해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색이 변화하는 발색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필요한 사이클이 있었죠.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표적 DNA 초기양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양이 많으면 이 발색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초기양이 적으면 발색하는 데 도달하는 사이클도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다. 밑줄 치시고요. 우리가 비문학에서 연속적이라는 개념은 시간 순서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연속적으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발색도의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CT라는 개념의 정의 알아야겠죠.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즉 코비드-19에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색이 변화하는 정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하는데,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료값, 미지라는 거는 알지 못한다가 미지죠. 미지수 할 때 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미지 사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사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알려면 먼저 미지 시료의 CT값과 그리고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전제를 둘 다 충족해야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한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니? (6번)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 간호사들이 우리 코에다가 깊이 집어넣으면서 빼잖아. 그러면 거기 면봉 하얀 거에 우리의 그 유전자 DNA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유전자 복제라든가 유전병 진단이라든가 어떤 아이가 진짜 저 사람의 진짜 혈연인 진짜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암이나 코비드-19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을 광범위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전통 PCR도 좋지만 우리가 실시간 PCR은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좀 더 빠르게 실시간에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이한 DNA, 그 특이성을 가진 DNA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됐니?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없습니까? 그럼 136쪽이랑 137쪽 빈칸에 하고 계세요.
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선생님 수업을 좀 힘들게 하지. 목소리도 그렇고 선생님이 많이 몸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은이도 알겠지? 네. 지은이는 학교 첫 수업 듣는데 첫 수업 듣는 해주는 선생님이 많이 아파갖고 선생님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야. 선생님이 안 아프면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하는데 신중하게 체크해보세요. 그게 이따가 너희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음 친구 하시고 되셨어요? 네. 둘 다 됐어? 네. 그럼 정답 맞춰봅시다. 내려도 되니? 네. 내려. 예. 내릴까요? 네. 됐습니까? 네.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지훈이는 처음 듣고 진우는 지난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비문학에서 문제는 사실적 독해 글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찾아서 푸는
찾아서 문제에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추론적 독해는 글에 있는 정보를 반드시 근거로 해서 막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글에 있는 정보를 근거해서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발견하는 걸 추론적 독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판적 독해는 어떤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글이어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글에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점에서 B의 견해를 서로 다른 견해겠지. B의 견해를 반박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로 주로 나오죠.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적 독해가 그래도 우리가 점수 따기 제일 편하고 쉽게 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절대 혼은 안 내.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작 중요한 내신이나 모의고사 때 잘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그냥 정보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래도 1번 문제 같은 게 그래도 정답률이 높고 너희들이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종의 프라이머의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어때요? 명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럼 주형 DNA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주형 DNA가 있는 건 우리 명문단에 있어? 일문단에 있죠? 그쵸? 주형 DNA라는 거는 여기 보면 시료로부터 추출해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라고 해서 이 이중가닥 DNA는 다시 말해서 시료에 나온 DNA에서 바탕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의 염기서열은 추론하면 일치하겠니 불일치하겠니? 일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다시 선지로 넘어가서 현재에서 1번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있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됐어요? 다음 2번 PCR에서 표적 DNA형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이 같다. 이게 만약에 한 사이클마다 곱하기 2가라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2의 n승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의 0승에서 2의 1승이 되는 시간이랑 2의 2승에서 2의 3승이 되는 시간이랑 같겠지. 지금 여기서 처음이 2의 0승 1이잖아.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다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2의 0승에서 2배, 2의 1승 한 사이클이 걸리는 거고요. 4배는 2의 2제곱, 8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역시 2제곱에서 세제곱. 한 사이클에 다 한 사이클이니까 걸리는 시간은 같겠죠. 다음 3번 전통 PCR은 표적 DNA 농도라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의 표적 시료 농도를 알 수 없다. 우리가 미지의 시료의 표적 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실시간 PCR에서만 언급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통적인 PCR에서는 미지 시료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실시간 PCR에서만 미지의 시료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바꿔 말하면 전통적 PCR에서는 3번처럼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 길이 없는데 실시간 PCR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식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이사? 네. 그래서 여기서 3번 맞고요. 다음 4번. 우리가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우리가 열을 가해야 표적 DNA 양이 증폭되는 거야. 전통 실시간 막론하고 DNA 양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려면 가열 과정이 필수였죠. 다음 거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중앙 요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실시간 DNA도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 실시간 PCR은 PCR에서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해서 발생 물질이 우리가 형광 물질 말고 이 실시간 PCR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추가로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거는 전통이랑 실시간이랑 똑같았고 여기서 이 DNA 특이 염료가 전통에서 있는 이중가닥 DNA 프라이머끼리 여기에 봐봐.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다.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다. 이 말인 뜻은 전통에서 있었던 이중가닥 DNA랑 두 개의 프라이머가 실시간 DNA에서 PCR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으니까 4번 맞는 거 아니에요. 5번 맞는 거죠. 재현이 진 알겠어? 네. 재현이는 님? 네. 2번 기억이 아마도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고 니은이 뭐였냐? 뭐였지? 형광 뭐였지? 형광 표식 탐침. 형광 뭐? 형광 표식 탐침. 형광 표식 탐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일단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PCR에 붙이는 거야. 실시간 PCR에 형광 물질 외에 추가로 발생시키는 물질이야. 실시간 PCR에서 형광 물질 외에 추가로 하는 게 기억 니은이잖아. 그치?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형광 표식 탐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해서 이 합체를 이룬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하고 형광 표식 염료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프라이머에 결합해요. 여기 보세요. 형광 표식 탐침도 여기 지금 보면 단일 가닥으로 되고 나서 프라이머와 같이 표적 DNA에 결합한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프라이머에 결합한다 그랬고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 다 두 개의 프라이머에 결합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붙여야 되죠. 다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형광 표식 탐침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중가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지금 보면 봐봐. 이중가닥 같은 경우는 여기 표적 DNA에 결합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네. 맞지? 네. 그리고 여기 봐봐.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대. 그럼 여기서 이상하지 않니?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도 그렇고 니은 형광 표식 탐침도 모두 다 여기 지금 보면 2번 문제에서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기 칠판 보세요. 정리해 줄게요.
본사에서 열심히 잘 만든 건데 가끔씩 정답에 가끔 오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만 보고 믿고 설명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풀어봐야 되거든. 이거 같은 경우 오류 있는 문제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는 다 부적절하고 이것만 적절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다 적절한 거 없어요. 알겠어? 만약에 2번을 정답으로 하려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고치셔야 돼. 둘 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고치셔야 하는 거야. 알겠니? 다음 3번. 얘들아, 형광물질이라는 거는 3번에서 형광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PCR에서는 형광물질만 있으면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실시간 PCR에서는 전통적인 발생 물질인 형광물질 외에도 기억과 니은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형광물질은 우리가 실시간에서 나오는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가 있거나 아니면 니은에서 말하는 형광표식 탐침이거나 전통에서 사용되는 형광물질은 기본적으로 둘 다 전제로 깔고 거기에다가 기억과 니은이 각각 추가로 필요한 거지. 니은은 어떤 거는 형광물질이 결합해야 되고 어떤 거는 형광물질이 결합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기억과 니은은 모두 거고요.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아니지. 여기서 이론과 기억은 모두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이 아니라 한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형광표식 탐침 같은 경우도 보면 PCR 과정에서 형광표식 탐침 같은 경우 스텝 1, 스텝 3, 스텝 4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 지금 이게 하나의 사이클 과정이잖아. 그래서 사이클이 끝나야 알 수 있고 기억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보면 전통적인 것처럼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기억은 모두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 이중가닥 표적 DNA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모두라고 했는데 이건 모두가 틀렸죠.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물질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모든 이중가닥에 결합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형광 여기 니은에서 말하는 형광 표식 담식 같은 경우는 결합하는 부위가 모든 이중가닥이 아니라 단일가닥 DNA 단편에서 표적 DNA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만 결합한다고 나왔으니까 모든 이중가닥 DNA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것은 기억만 해당하죠. 그래서 5번을 맞게 하려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해야 되지. 됐습니까? 3번 넘어가도 돼? 3번 갑시다. 어느 바이러스 감염 진단 검사에 PCR을 인용하려고 한다.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1번 봅시다. 전통 PCR로 진단 검사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엔 아니지.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도 사이클을 충분히 돌려서 증폭이 충분히 되면 처음 시작은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도 이게 N승이라는 무수한 사이클을 통해서 이 판단할 수 있는 양이 될 때까지 충분히 증폭하면 처음에 적더라도 이의 N승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적더라도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지. 무수히 많은 사이클을 반복한다면. 됐어요? 다만
정말 사이클 이 n승이 많이 필요하지 이 무수히 많은 사이클만 반복한다면 감염 여부는 진단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전통적인 PCR 진단 검사를 할 때는 아니지. 전통적인 PCR일 때도 형광물질이라는 발생물질이 필요했고 다만 실시간 PCR에서는 전통적인 PCR에서 필요한 형광물질 말고도 추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물질이 필요 없단 말 틀렸고요. 3번 여기서 지금 보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실시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일단 여기 밑줄 쳐볼까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몇 문단에서 보시면 되냐면 1문단 봐볼래요? 1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노벨 화학성이 PCR을 개발한 누구에게 수상되었다라고 해놓고 그 염기 서열 중에서 한 문자만 있어도 그걸 증폭시켜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서는 전통적인 PCR도 PCR이고 실시간 PCR도 PCR이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한 문자만 있으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전통이나 실시간 모두 다 해당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적 DNA 염기 서열이 한 문자라도 알려져 있어야지만 아무리 실시간이 새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실시간 PCR로 검사를 할 때 어머나 일단 실시간은 말 그대로 장점이 뭐였어? 나중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실시간으로 감염 여부 알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 볼게요. 4번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추론했다. 가다에 들어갈 말. 여기 지금 보면 A는 미지의 사료고 B는 표준 시료 사료죠. 그러면 여기 보면 A가 즉 미지 사료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 사이클의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표적 DNA의 증가량.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이 DNA 증가량은 우리가 초기 DNA의 양하고 관련이 있고 비례한다 그랬지? 농도의 차이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미지 사료 같은 경우는 표적 DNA의 초기 농도는 표준 시료보다 당연히 표적 미지 사료의 A의 초기 농도가 B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면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비례하니까 미지 사료도 A가 B보다 많아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CT 값이라는 것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한 사이클이야. 그러면 PCR에서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처음의 양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증폭된 양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은 A가 B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B보다 높은 곳에서 많이 출발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사이클에 도달해서 A나 B나 처음에는 A가 많았지만 결국 판단하는데 충분한 양까지 도달하면 그때에서의 발색도는 똑같겠지. 시작은 우리가 A가 B보다 많았어도 일단 그 발색도까지 도달하는 CT 값은 일단
결국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니까 CT 값에 둘 다 A, B가 도달했다고 가정한 이상 발색도는 서로 같은 거고요. 따라서 PCR의 CT 값은 여기서 지금 보면 CT 값 자체가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한 사이클이니까 A 같은 경우는 처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기준을 요구하는 발색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훨씬 움직여야 될 이 공간이 조금만 증가하면 되니까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고,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A보다 낮았기 때문에 CT 값에서 요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간 PC 값에서는 A가 B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어? 따라서 정답 다 해당되는 거 2번.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137쪽부터 100 아니지 138쪽부터 140쪽까지 빈칸 채우기 해보십시오. 선생님 1분만 화장실. 얘들아, 우리 독서 끝나고 싶은 실까? 문학까지 하고 싶은 실까? 너희들은 왜 뻗어놓은 고깃자루처럼 얘기를 안 하세요? 의견을 말하세요. 벌써 끝나고 싶어. 뭐라고? 이거 끝나고 싶어. 진우는? 알았어. 다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했으면 말해. 선생님 빠져 이거.
재민이는 저 하고 있습니다. 슬슬 마무리해 봅시다. 너무 시간 오래 걸려도 안 돼요. 하나만 써도 될까? 시작해봅시다. 먼저 138 쪽 맞죠? 네. 내린다. 다음 페이지 가능해? 네. 문제는 나랑 풀었고. 됐어요? 네. 내려갈까? 됐어? 고생하셨고요. 10분 쉬겠습니다. 지금